경기도 화성 제암교회에 일본 기독교인들이 찾아와 참회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야마 레이즈 목사 등 이란 친선선교협력교회 소속 목사와 평신도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가 수년간 내홍을 알아온 동성애 문제에 대해 전통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총회 투표를 진행해 이루어진 결과로 동성애 문제의 절충안이었던 하나의 교회 모델은 무산됐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이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합니다. 향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도 당분간 답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9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80년 시작돼 39년째 대한민국의 새벽을 밝히고 있는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성료됐습니다. 2019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3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됐고 주일 저녁 설교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새벽 집회에만 하루 평균 4만 5천여 명이 참석해 은혜를 누렸습니다. 총 32개 부서 400여 명 봉사자의 헌신과 수많은 이들의 기도로 준비된 특별 새벽 집회. TV와 인터넷, 모바일로 생중계돼 교계 언론 중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에 시작돼 그 의미를 더한 집회에서 김하나 목사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실망스럽겠지만 3.1운동 당시 암울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졌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한 소망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회담의 결과물은 별로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없지만 통일에 대한 소망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김하나 목사는 이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인내하고 끈질긴 소망을 가져야 한다며 기도의 등잔불을 켜고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없을지라도 바라십니까? 그것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앞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천국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인내가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9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가는 현 시대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2019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총 9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참석자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죠. 올해가 진짜 저희에게는 되게 중요한 해니까 3월의 은혜 받고 이 은혜 간직하면서 1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그래도 주님께 소망을 주면서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집회가 없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집회가 없었으면은 우리 명성교회나 저나 지금 오늘날에 이런 과정들이 꼭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 있지 않았나, 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자들은 이 하나님이 안 보살펴 주시고 보살펴 줄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우는 민족과 가정은
더욱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명성교회 조국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특별 새벽 집회에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빈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마음에 큰 은혜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국민 3월 특별새벽은 나라도 그렇고 모든 사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然后感觉气氛特别的感动，因为连小孩子好多小孩子都来了嘛，就感觉这么早起得这么早，然后就非常的激动。参加了2天，今天是第2天，然后参加了之后呢，就是我的现在，因为他讲的是盼望嘛，以耶稣基督，以耶稣基督为中心为基础，然后作为我们的盼望，我的盼望就是。希望我们中国也能成为像韩国一样的这种基督化的国家，早一日像韩国一样。 마음에 갈급한 심정으로 은혜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명성교회는 물론이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정의가 수반된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미시간에서 미국 교회 목회할 때에 제가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미국 교인들 데리고. 그때 우리 한국의 명성교회가 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모시고 온 지 한 8년 됐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한 8년을 봄가을로 참석했는데 올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이 이러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가정이나 나라나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아직도 많이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교회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와서 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또 노아의 방주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제암교회 방화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암교회 참사 100주기를 맞아 일본 기독교인들이 참혹했던 현장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유정 기자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1919년 4월 16일.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성도들을 제암교회에 몰아넣고 참혹하게 학살했습니다. 무기는커녕 항거할 어떤 준비도 돼 있지 않은 남성 20여 명이 섬기던 교회와 함께 한 줌에 재로 변했고 참혹한 살해와 폭력은 주변 마을로까지 확대됐습니다. 3.1운동과 제암리 학살 사건 100주년을 맞아 오야마 레이지 목사 등 일한 친선선교협력회 소속 목사와 평신도 대표자 20여 명이 참혹했던 학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교회 주변을 둘러본 후 당시 증언을 듣는 시간. 일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재현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유해를 나누어 담으려고 하니까 21명의 남자들의 시체가 모두 한 덩어리로 휘엉켜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던 자유와 독립, 해방은 오지도 않은 채 아끼고 사랑하는 성전과 함께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그 순간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힘을 다하여 외쳐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 방문단원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 시절 가장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제암교회였다며 일본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967년 처음 제암교회를 사죄 방문한 이후 헌금을 모아 교회 재건 사업에도 기여했던 대표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참회하는 일본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上海独立運動からも100年ですし、それから治安教会の野球事件からも100年で、私もこの時にもう一度この謝罪のために参りました。謝罪す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一回謝罪すれば済む問題ではありません。本当に心に傷を持っている人が最後の一人までそれを持っている人がいる限り謝罪をし続けなきゃならない。 방문단은 이외에도 세덴교회, 한일교회 협력을 위한 사죄 예배,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드리는 3.1운동 기념 예배에 참석한 뒤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100주년 기념일인 3.1절 하루를 누구보다도 뜻깊게 보낸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계명교회 청년들이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겼는데요. 청년들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노방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전합니다. 3.1절 서대문 독립공원은 공휴일을 맞아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의미가 깊었던 하루, 시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일제강점기의 순환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보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쌓아갔습니다. 이번에 1박 2일 일정으로 청년 MT를 진행한 세계명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서대문 독립공원 일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준비된 태극기 전도지를 나눠주는 손길에 따뜻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민족을 전도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 뜻깊은 날 역사적인 공간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3.1절 100주년이라는 이 뜻깊은 시간에 이렇게 전도하러 왔다는 게 너무나 또 특별하고 기쁜 것 같고요. 또 오늘만큼은 한 지역에 전도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서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이렇게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뜻깊은 날에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어진 전도 태극기, 그리고 그 태극기 안에 쓰여진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유관순열사의 처절했던 기도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노방전도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 작은 전도지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마다 청년 MT와 수련회에 노방전도 일정을 넣어서 청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심어주고 있는 세계명교회는 교우 간의 교제와 사랑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 모였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오실 때는 참 힘든 마음을 오시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운 부분을 마음을 오셨을 수도 있지만 교회 나가실 때는 다들 은혜 받으시고 말씀 힘받고 나가시는 정말 행복한 교회고. 자칫 하루 휴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3.1절. 새 계명교회 청년들은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누구보다도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란 주제로 서울 광화문과 종로 등을 행진하고 감사 예배와 선언문 선포, 옛 동대문 교회 성지 회복식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연회는 선언문을 통해 모든 교역자와 성도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온결의가 미움을 넘어 사랑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날 3.1운동 100주년 성지 회복식에서는 원선웅 서울연회 감독이 동대문 교회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면서 감리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김성복 예장고신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권주의를 버리고 교회 분열을 회개, 다시 민족의 횃불로 나아가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 교회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권으로 교회가 부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명예와 공명심이라는 일꾼들이 공명심으로 주도권을 다툼을 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분열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날 기념대회는 신앙선언문 낭독과 대한독립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3.1운동 당시 신앙의 선조들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고 잃어버렸던 참신앙을 되찾길 다짐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두고 내부적인 논쟁을 지속해왔던 미 연합감리교회가 특별총회를 열고 기존의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뤄진 결과인데요. 미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한인목회 강화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장학순 목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번 총회 결정 내용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미조리주 루시에서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 또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단일 교단으로는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인간의 성 문제, 동성애 문제로 교단의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전통주의 모델을 통과시키는 인준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전통주의 안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회가 유지해왔던 동성애 반대, 그리고 동성 결혼 반대, 그리고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 반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년간 내부적으로 동성애 문제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요. 이번 결정이 좀 내홍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알고 계시듯이 미국은 세속주의가 상당히 많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성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많은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연합감리교단의 결정의 의미는 미국의 주류 교단 가운데 하나인 연합감리교회가 역사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학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통주의안을 택하는 분들의 투표 퍼센티지가 53%였고 반대하는 분들이 47%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립이 아주 첨예한 그런 상황이고 쉽게 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통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 입장과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치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통주의 안으로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배타적인 태도 역시 좀 경계해야 할 텐데요. 어떤 좀 행동들을 해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기독교회가 세상과 함께한 여러 가지 그 일치하는 가치관을 가진 것도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담긴 진리를 옹호하고 또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세상에서 인정받고 용인받는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양심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실천하면서 살고 또 이러한 가치들이 많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되 올바르게 해야겠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좀 깨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북미 조사회담 개최를 전후해서 베트남 관련 소식이 다각적으로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네, 베트남의 종교, 그중 베트남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 전도의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지만 영적 부흥의 바람은 그 어디보다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Vietnam is now one of the largest export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its top partners. Real estate is also booming, and modernization is everywhere. The last time that I was in the city of Ho Chi Minh was 8 years ago, and back then there was barely a car on the road. People were on motorbikes and bicycles. But today we see the streets are congested with cars. There are many buildings and a lot of construction going on, all showing the rapid growth among the cities in Vietnam. Thousands of Christians from more than 50 denominations came to the 500th year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at was recently held in Ho Chi Minh City. Church leader Pastor Daniel Pham said the gathering was very successful as it displayed unity among the different churches. It was also a testament of the growing number of Vietnamese who are more open to the gospel. The community, they see that when people came to Christ, their lives changing. And another thing that the church become more involved with the community. And Christian businesses are now more involved in the church, like this coffee shop, Cafe Fresco, that is owned by a successful Christian Vietnamese businessman. Its manager, George Pho, shares how the business grew after the owner dedicated it to the work of God. The business started with 5 coffee carts selling coffee by the roadside. When it became famous, the owner decided to build a coffee shop so more people can enjoy our coffee. But he also made a commitment to give all the net profit of the business for the advancement of God's kingdom. We opened another branch, and God continues to bless not only the business, but our lives as well. Having this kind of commitment to the gospel was the challenge made by one of the key Vietnamese leaders on the 500th year Reformation anniversary. Dr. Duc Nguyen dedicated his life to promoting unity among churches around the world. He said it was important for Christians to love one another so people will easily believe the gospel. His message made a much greater impact when 2 days after the event, he suddenly died of a heart attack. I'm so happy because that's my dream, to see the church have unity and people command. I want to follow your life. As for President Trump's visit, Pastor Pham said he'd like to see a lasting impact made on more than just the Vietnamese church. We hope that President Trump can pray for us and by his influence can help not Vietnamese only, but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freedom to worship God. Lucille Talusan, CBN News, Ho Chi Minh City, Vietnam.
네, 낙관들이 우세했던 하노이 회담 다소 충격적이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포스트 하노이 회담 상황이 순탄치 않겠다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려대학교 남성옥 교수 그리고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두 분 모시고 북미 정상회담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총평은 좀 두 분께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네, 먼저 남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김정은 위원장 깨달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듯이 국제 정치도 쉽지 않구나. 네. 실무진과 뭐 많은 회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많은 연구를 하고 나왔지만 현장 상황은 정말 변화무쌍했고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렵듯이 이 동북아의 국제 정치 또한 어렵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인생이 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총평을 네. 해주셨는데 하 교수님은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 날 신문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노이의 날벼락, 또 경협을 준비한 사람은 비극,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벼락 또 비극, 안타까움 속에서도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하노이의 날벼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혹감을 좀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는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으면 좀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좀 관례이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을 영어로 서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서밋이라는 건 제일 높은 곳이죠. 원래 이 단어는 뭐 영국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드골, 뭐 예. 프랑스의 드골도 네. 썼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탑다운이냐 바람업이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냐 아래부터 만드는 거냐. 사실 정상회담은 95%를 사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5%를 현장에서 정상들이 이렇게 채워 넣는 일종의 정상회담은 축제거든요. 네. 그러나 1차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역시 그거보다는 한 10% 정도 만들어 놓고 90%를 현장의 정상들이 채우다 보니까 정상들을 역시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들이 이거 트럼프 대통령 개인 결정이냐 그랬더니 우리 팀이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 선에서 이번에는 이제 스티브 비건과 김혁철 라인의 차관급 회담에서 실무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합의가 안 된 상황은 역시 정상에서 합의도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양측의 간극이 컸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남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양측의 간극이 컸다. 그럼 하 교수님 왜 양측의 간극이 왜 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3월 1일 우리 한국 하노이 시간이 같은 날에 우리 최선희 외상 또 리용호 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최 부상의 그 말이 북한과 미국의 계산법이 달랐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리용호 의상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북한에서 일부 제재 해제라고 표현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해제 요구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또 동양인과 서양인의 서로 다른 세계관 또 의미의 느낌의 큰 간극 이러한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과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모든 것이 소통이 잘 될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네. 이것은 아마 외교와 또 국가 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과거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희 부상의
북한과 미국의 계산법의 차이 이것은 의미심장한 이 의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영변 핵시설 외에 알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회담 결렬에 좀 결정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변 핵시설 외의 것은 그렇다면 좀 무엇이고 이게 회담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알파가 이번 회담에서 네. 문제죠. 영편 플러스 알파. 알파가 어디 있냐? 사실은 강선이라고 그래서 평양에서 남포 가는 이제 외곽의 천리마 구역이라고 평양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는 것이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이죠. 미국 정보 당국 입장에서는 영변은 이미 한 50년 이상 가동이 돼서 노후화된 시설이다. 한 400개 건물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미 뭐 폐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떠오르는 지난 2004년 이후에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강선 농축 우라늄 시설이 더 문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설을 얘기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움찍 놀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 표현의 해석을 둘러싸고 또 상당히 논란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FFVD라고 그래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하 교수님 얘기한 대로 계산법에서 영변이 95%다. 나머지 5%는 아주 지엽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영변을 포기하면 대북 제재 완화를 전부 해줘야 된다. 그날 영어 표현은 entire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함된 비핵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이제 대북 제재 완화를 전면적으로 얘기했느냐 아니면 부분으로 얘기했느냐. 그게 심야의 이제 기자회견의 공방 쟁점이었는데요. 일단 최선희 부상은 2016년에서 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15건의 제재 중에 민수용에 해당되는 5건을 해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 5건이 사실상 해운, 금융, 광물 자원 수출 등 미국의 대북 제재의 핵심이자 9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전면적인 해제라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영변만 갖고는 이것을 마트레이드 할 수 없다. 그거는 강선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의 셈법이었죠. 이번 회담을 통해서 느끼는 점은 이 비핵화, 디뉴클리어제이션이라는 단어의 해석조차 양측이 달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원점부터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는 개수, 품목 등을 전부 다 다시 점검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 좀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요. 그러니까 뭐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2018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또 새로운 길이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의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협상을 위해 노력하되 문제가 안 풀리면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고. 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렇게 상당히 가지 않는. 좋게 말하면 하나의 대안을 얘기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으름장이고 또 약간 좀 협박성 발언도 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즉 핵의 경량화, 소량화, 다종화 또 미사일은 2018년, 17년에 11월 29일에 ICBM 발사 이후에 중지하고 있는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ICBM의 지구 재진입 기술 등을 아마 다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군사적인 방안을 하나 언급은 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길을 바로 들어가기는 않을 것으로 보고 금년 상반기는 정준동송에서 물밑에서 양측이 1트랙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5트랙 민관 합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다시 한번 또 조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외교라는 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좀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사실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 하노이를 지켜보면서 미국 방송을 계속 틀어놨는데 놀랬던 것은 6.12 싱가포르 때는 계속 싱가포르 화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CNN, 폭스 뭐 전부 다 마이크 코엔 개인 변호사의 청문회에 다 초점이 맞춰져서 왜 하노이는 그 리포트를 안 하지 할 정도로 미국 조야의 관심이 마이크 코엔 청문회에 집중이 됐죠. 그 하노이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미국 기자가 마이크 코엔 받느냐 그랬더니 뭐 거기에서 그냥 열을 내시면서 반박을 하는 걸 보고 트럼프의 머릿속도 참 복잡하구나. 그래서 이제 뭐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의장의 발언처럼 빅딜보다는 노딜이 잘했다. 오히려 공화 민주 양당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는 건 아마 이번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할 정도로 미국의 이제 셈법도 복잡하고 트럼프 개인의 셈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상황이 합의의 문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합의의 문 없이 떠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셈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북미 회담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 교수님, 북미 회담 이후의 과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바를 또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은 미국대로 또 북한은 북한대로 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대로 이제 바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으로서는 우리 남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뮬러 특검 보고서를 비롯한 또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런 좀 넉넉지 않은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고 거기에 따른 또 우리 비핵화 또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북한은 소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뭐 그 밑에 실무 차원에서 회담에서 미국하고 깨지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의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 최고 통치자가 국제 무대에 와서 이렇게 미 합중국 대통령과 충돌하고 이런 어떤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이것이 북한 적지 않은 엘리트들과 또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북한 내부에서는 좋게 방송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너무 오픈돼 있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스리고 또 이것을 대안을 세우는지 이러한 것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과제고 해결 과제고 또 이렇게 미국과 북한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또 과제들을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것을 중재 역할을 하시고 또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요. 이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 날 리용호 최선희 외무성 관련자들이 벌써 그러한 걸 예측하고 본인들이 미국과의 재협상을 좀 우리 최고 지도자께서 의욕을 상실했다. 이러한 것들도조차도 다음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회담 이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북 경협에 좀 속도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 제동이 걸렸죠? 네. 그날 증권시장이 오전에 많이 올랐다가 오후에 아주 꼭 가라앉았습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최소한 종전선언하면 대북 제재 범위에서 좀 비켜나 있는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좀 더 일이 잘 풀리면 그 개성공단도 가지 않겠냐라는 것이 많은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었는데 미국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걸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오늘 소집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고
난국을 타개할 것인지 본인이 다시 또 운전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왜 틀어졌는지에 관해서 현장의 깊은 얘기를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아마 국정원과 통전부 라인을 통해서 일단 그 물밑에서 진행됐던 이야기부터 파악을 아마 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뭐 대북 특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워싱턴에 문 대통령이 뭐 또 방미하는 뭐 그런 일정 등을 이제 검토할 텐데 이것이 뭐 막 긴박하게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너무 뜨거웠던 하노이 회담이었기 때문에 또 식어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한 3, 4개월 정도 물밑에서 파악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하 교수님, 그러면 사실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불씨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론 보도에 많이 나왔듯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서울 답방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 나아가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오이사 조치로 묶여 있었던 많은 기독교 북한 NGO 단체들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싱가포르 이후 하노이에서의 북미 2차 회담이 합의문 없이 마치게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최고 지도자의 서울 답방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또 계속 추진되어져야 될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좀 예상치 못했던 북미 회담 결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 뭐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네, 미국도 인도적 좋겠습니다. 차원의 방북은 허용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방북이 일단 허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번 하노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든가 인도적 지원은 뭐 미국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교회가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편 85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평화를 주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또 거룩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주권하신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노이 회담에서 평화의 자리에 있었던 트럼프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코헨의 그것이 뭐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의 찬반은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또 과거의 것이 이렇게 들춰내는 그러한 어떤 그 죄에 대한 거룩한 정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 평화와 정의는 입맞춤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또 한 주역이었던 김정은 위원장 또 3대에 걸쳐서 나왔던 그 과거의 것들이 거룩한 정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이것이 역사 위에 드러나게 될런지 그러한 정의와 평화의 입맞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역사의 현안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두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
북한 보고마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민족을 선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평화와 정의는 입맞춤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먼저 좀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좀 교회의 역할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뭐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많은 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은 수많은 계획과 생각보다는 실제로 진행되는 작은 발걸음들이 더 중요한 때인데요. 네, 평화를 심는 행보에 진정성 있는 한국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